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5년 남짓한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이혼자가 된 40살 여성입니다. 불혹의 나이에 이혼하고 새 출발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고 있어요. 더더욱이 다행인 건 전 남편과 저 사이에서 아이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친정엄마가 운영하시는 생선 가게 옆에 작은 식당 자리를 매입해서 생선 요리 전문점을 개점했어요.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거고 재료 공급도 바로바로 되는 터라 평도 좋고 매출이 좋은 편입니다. 남편과는 전에 일하던 식품회사에서 만났고 자랑은 아니지만 남편이 저를 1년 정도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가정환경이 좋지 않아서 일에 집중하고 돈 버는 거에 급급해서 연애 따위엔 관심도 없었죠. 하지만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제가 점차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서 1년 남짓하게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감정에 치우치는 결혼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남편의 그 모습에 반해 결혼을 진행했었죠. 저희 식구 모두 남편을 좋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태도가 달라졌고 결국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제 기막힌 이혼 사연 시작할게요. 자기야, 굳이 안 도와줘도 되는데. 주말에 쉬는데 왜 사서 고생을 해? 엄마 부담스러워 하실라. 이렇게 해야 어머님께 점수를 따지. 귀한 따님 모셔가려면 이 정도는 거뜬하다고. 나 힘센 거 몰라? 아이고, 나도 염치라는 게 있어. 인혁이도 있고 우리끼리 잘 해왔던 일이니까 오늘 안 와도 돼.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힘세다니까요. 처남이랑 같이 하면 금방 끝나니까 갈게요. 점심도 같이 먹어요. 아휴, 난 모르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난 괜히 동수 씨 고생할까봐 그러지. 어머니, 동수 씨가 뭐예요? 곧 사위 될 사람인데 그냥 편하게 불러주세요. 너무 거리감 있잖아요. 그래, 엄마. 매형처럼 이렇게 살가운 사위도 없다더라. 내가 수험생만 아니면 맨날 와서 도와줄 텐데. 듬직한 아들 하나 더 생긴다고 생각해. 야, 최인혁. 너는 언제 봤다고 벌써 매형이야. 난 아직 결혼 생각 없다니까 그러네. 그리고 동수 씨도 결혼 이야기 좀 그만해. 나 부담스럽다고 몇 번을 말해? 또 정색하네. 그냥 해본 소리 가지고 왜 그래? 내가 그만큼 당신 사랑한다는 소리잖아. 그리고 이 정도 만났으면 이제 결혼 생각도 좀 해줘야지. 우린 아이가 있는데. 30 넘어서 하는 결혼인데 유돌이 좀 부려. 그건 종수 씨 말이 맞다. 네 나이가 벌써 30 중반이야. 인혁이도 대학 가면 돈 많이 드는데 그 전에 얼른 시집 가서 자리 잡아야지. 더 늦기 전에 떡두꺼비 같은 손주도 좀 안겨주고. 엄마는 내 편이야, 이 사람 편이야? 아직 집 형편도 별로 안 좋은데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난 아직 결혼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에이, 누나 듣는 매형 섭섭하겠다. 누나 나이도 있는데 그래도 진지하게 생각해봐. 결혼이 나쁜 건 아니라던데. 나도 대학 졸업하고 부지런히 돈 벌어서 빨리 결혼하고 싶어. 사람들 북적거리는 게 얼마나 좋은데. 조카도 빨리 안겨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그래, 결혼 자금 정도는 어느 정도 모아뒀어. 나이도 있으니 성대하게 할 필요도 없잖니. 정 안 되면 이 가게라도 팔 거니까 걱정 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가게 팔면 남는 게 뭐가 있어. 유일한 재산인데 이걸 왜 팔아.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당신도 진지하게 결혼에 대해 생각 좀 해봐. 늦게 만난 만큼 난 정말 진지하다고. 저희 친정은 시장에서 작은 생선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좌판으로 시작해서 한 푼 두 푼 모아 가게를 마련했죠. 가게 부지만큼의 땅도 저희 명의라 유일한 재산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생선을 팔아 저희 남매를 키워오셨죠. 하지만 어린 남동생이 있었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기고 간 빚이 있어서
형편이 쉽사리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남편과 연애하면서 숨길 일은 아니라 생각해 있는 그대로를 모두 오픈하고 만났어요. 형편이 좋지 않은 사정을 알고도 남편은 두 팔 꺾고 친정엄마를 도와주셨고, 남동생 보고 공부 열심히 하라며 가끔 용돈도 쥐어주고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살들이 챙겨주었습니다. 연애만 하고 결혼 생각은 없었는데 1년 정도 만나면서 남편이 공을 들이니 저도 자연스레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고 늦은 나이만큼 결혼을 서둘렀으면 싶다고 하셔서 혼인신고 먼저 하고 식은 나중에 올렸습니다. 예, 아진아, 이거 엄마가 너 결혼하면 주려고 모아둔 돈이야. 거절하지 말고 이걸로 예단해 드려라. 5천만 원? 엄마, 이 돈 어디서 났어? 엄마가 무슨 돈이 있다고 나한테 이런 큰 돈을 줘. 내가 말했잖아. 딸 자식 하나 결혼시킬 돈은 있다고. 집은 너희 회사에서 관사처럼 나오는 게 있다며. 거기 보증금도 얼마 안 한다며. 이 돈으론 살림살이 장만해라. 살림살이는 제대로 장만해야지. 에이, 엄마, 나 이거 못 받아. 인혁이 학비로 쓰라고. 나 회사도 다니고 월급도 받아. 모아둔 돈도 제법 있고. 아무리 양가 어른들이 아무 조건 없이 결혼한다고 했어도 서로 오고 가는 게 있어야 하는 거다. 내 시어머니도 김서방 힘들게 키웠을 건데 옛날 사람들은 뭐라도 하나 받아야 마음이 놓이는 거야. 자식 팔아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잘 살면 그만이지 뭐. 엄마는 이런 걸 왜 나한테 주고 그래. 예단이랑 혼수는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는 신경 쓰지 마. 네가 번 돈은 따로 모아둬. 여자도 남자가 모르는 뒷주머니는 차고 있어야 한다.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아무튼 이건 넣어줘. 알겠지? 아, 알겠어. 엄마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잘 간직하고 있다가 꼭 필요할 때 쓸게. 그나저나 사돈이 정말 아무 말씀 안 하신대? 말은 안 해도 뭐라도 하나 해드려야지. 상견례를 할 때 보니까 사돈도 꾸미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 백화점 가서 좋은 거로 가방이나 옷이라도 사드려. 아무것도 안 하고 맨몸으로 가는 것도 예의가 아니야. 어른들 마음이 말이랑은 다른 법이란다. 미운 털 박힐 이유도 없으니 엄마 말대로 해. 그냥 돈으로 드리면 안 되는 거야? 김서방이랑 의논해서 결정해. 돈으로 드리던 직접 모시고 가서 사드리던. 그리고 지난번에 전화 와서 이야기하는 게 너 결혼하면 회사 관뒀으면 하시더라.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나한테는 그런 말씀 없으셨어. 회사 관두고 바로 아이 가져라 이거야? 나이도 나이니만큼 몸 관리해서 아이 빨리 낳으라고 그러시는 모양이야. 그건 엄마도 동의해. 적은 나이도 아니고 빨리 낳으면 좋지. 부부 사이에 자식이 생기면 더 끈끈해지고 좋은 법이야.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아직 한참 일하는데 갑자기 그만두는 건 좀 아니지. 나도 내 일이라는 게 있는 건데 내가 일 안 하면 누가 먹여 살려? 아휴, 난 모르겠다. 아무튼 내 시어머니는 생각이 많아 보이시더라. 너희 부부가 잘 알아서 해결하리라 믿어. 신혼여행을 하고 와서 저는 본격적인 시집살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는 회사를 관두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의외로 흔쾌히 수긍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뭐든지 잘 해내겠다는 제 의지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혹독한 시집살이에 회사 일은 회사 일대로 스트레스가 상당했거든요. 이대로 살다가는 제 명예 못 살 것 같았고 회사에서도 마침 구조조정을 한다는 소식에 과감히 퇴사했습니다. 엄마를 도와 시장에서 일이라도 하면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었죠. 예, 새아가 때가 되면 집에 와서 저녁도 좀 차리고 해야지. 너 회사도 그만뒀다면서? 네, 지난주에 그만뒀어요. 인수인계하고 나와야 했는데 그러질 못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회사 잠깐 나가고 있고요. 완전히 그만둔 게 아니라는 거네? 그런 셈이죠. 그런데 어쩐 일로 연락하셨어요? 아니, 곧 저녁 시간이잖니. 나도 며느리 봤으니 수고로울 필요 없어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긴 와서 밥 차리라는 소리다. 집에 재료 웬만한 건 다 있으니 한번 음식 좀 해봐라. 이참에 쌀림 솜씨도 한번 눈여겨보고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가르쳐 줄 거야. 아,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저 오늘 좀 늦게 끝나요. 친정집에 다녀오기로 했고요. 얘가 뭘 모르는구나. 시어머니가 하라면 그냥 잔말 말고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결혼한 애가 친정엔 왜 그렇게 드나들어? 너는 출가회인이라는 말도 모르냐? 출가회인이라도 가족을 나 몰라라 할 순 없잖아요. 엄마가 저녁 시간에 바쁘시다고 해서 회사 끝나고 바로 가기로 했어요. 마무리라도 도와드리게요. 그럼 굶으라는 소리냐? 죄송하지만 오늘은 어머님 혼자 해결하셔야 할 것 같아요. 먼저 이야기가 되어 있던 거라. 죄송합니다. 너 감히 나를 이렇게 대해? 앞으로 시집살이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힘들고요, 어머님. 그리고 미리 이야기가 되어 있던 거라고요. 갑자기 연락해서 지금 당장 와서 밥 차려라 하면 누가 차려요? 말하는 본새 봐라. 이제 볼장 다 봤다. 이거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머님, 저 업무 마무리해야 해서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뭐? 이게 당신 엄마한테 무슨 소리를 한 거야? 엄마가 왜 이렇게 노발대발이냐고.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하셔서 저녁 차리라고 하시잖아. 나 오늘 출근했고 저녁에 친정 들렀다 온다고 그랬고. 아니, 그냥 간다고 하면 어디가 덧나? 엄마가 혼자 밥 먹기 심심하니까 겸사겸사 부른 거지. 속도 모르고 그냥 거절하면 어떡해? 내가 그냥 가기 싫어서 그런 거야? 엄마랑 먼저 이야기가 되어 있던 거라고. 없던 일 만들어낸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당신이 융통성 있게 행동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엄마 말 틀린 거 하나 없잖아. 그럼 내가 아무 때나 어머님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래야 해? 나도 아직은 일하잖아. 당신이 유도리 부리면 안 되는 거야? 나한테 전화해서 화낼 일이냐고. 지금 말 다 했어?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냐고. 나 원래 이랬는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연애하면서 장모님 홀대한 적 있냐? 무슨 일 있다 하면 냅다 달려가서 도와드리고 그랬는데 그 비린내까지 참아가면서 수고해줬으면 결혼해서는 당신이 알아서 좀 해줘야지. 나한테 고맙지도 않아? 누가 그러래? 내가 하지 말라고 몇 번 말렸는데 당신이 기어이 도와준다고 해서 도와드린 거고 왜 이 상황을 내 탓만 하는지 이해가 안 가. 됐어. 내가 당신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네. 우리 엄마한테 연락해서 사과나 해. 싫어 못해.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굽히고 들어가야 해? 당신 진짜 이럴 거야? 그래, 그만하자. 제가 퇴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노예 부리듯 하셨어요. 친정에 가지 못하게 막는 건 물론이거니와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임에도 굳이 저를 부르셨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큰 소리 나는 것도 싫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맞춰드렸습니다. 그러다 시아버지가 갑작스레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당연히 간병은 제 몫이 되었고 시댁 챙기느라 진이 다 빠질 정도였습니다. 김치는 또 얼마나 자주 해 드시는지 한 달에 2번 정도는 꼭 김치를 담그셨어요. 남편이 묵은지를 안 먹는다는 이유에서였죠. 그러다 남편과 제가 또다시 크게 싸우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진아, 김서방 요즘 바쁘니? 너야 그렇다 치는데 김서방도 얼굴 보기가 힘드네. 아니 뭐 똑같지. 바쁘고 말고가 뭐가 있어.
넌 요즘 시댁에 살다시피 하지? 시집살이가 다 그렇게 힘든 거다. 안 해본 거라 더더욱 그러하지. 아주 죽을 맛이야. 나도 살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좀 심하더라. 내가 회사 관두고 나서는 거의 노예라고. 에이, 설마 사돈이 그렇게 부려먹기야 하시겠니? 그렇게 교양이 없어 보이지도 않더구먼. 말도 마. 다른 사람들 있을 땐 안 그래. 지난번에도 회사 끝나고 친정 간다니까 출가 외인 모르냐면서 나한테 엄청 뭐라 하셨단 말이야. 나쁘게 보일 필요 없지. 나야 인혁이가 있으니 괜찮다. 너 불편하면 안 와도 돼. 어차피 가까이서니 내가 시간 나면 가지 뭐. 그래주면 고맙지. 근데 김서방 이야기는 갑자기 왜 한 거야? 아니, 내가 요즘에 너도 시댁에서 살다시피 하니까 끼니라도 잘 챙겨 먹으라고 반찬 해다 줬거든. 근데 매번 바쁜지 집에 없더라. 그래서 경비실에 맡겨두고 온 게 벌써 3번이야. 그 사람이 그랬다고? 퇴근하면 어디 안 나가고 집에 있는데? 출장도 요즘엔 없다고 들었어. 그래? 그럼 다른 볼일 보러 갔나 보다. 그렇게 바쁜 사람이 아닌데. 내가 따로 말해볼게. 당신, 엄마랑 최근에 연락했었어? 연락이야 맨날 오시지. 덕담 적힌 글귀 같은 거 맨날 보내시고 사진도 보내시고 하루 시작 잘하라고. 그래? 아니, 엄마가 당신 반찬 해줬다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괜히 당신이 장모님한테 뭐라 할까봐 그랬지. 감사히 잘 먹었다고 전해드려.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는데? 반찬통도 갖다 줘야 하는데 다 어디 갔어? 아, 그게 말이지. 먹던 거 다시 돌려드리는 것도 좀 그렇고 다 먹고 통은 버렸지. 어차피 새 거 사셔야겠더라고. 그래? 엄마 말이랑 좀 다르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말 같아? 엄마가 경비실에 맡긴 반찬들 한 번도 안 찾아왔더라? 그럴 리가. 당신 내 뒷조사하고 다녀? 그래, 반찬 솔직히 안 주셔도 되는데 자꾸 갖다 주셔서 일부러 없는 척했다. 지금 말 다 했어? 우리 엄마 바람 맞췄다. 이거네? 그래, 그러면 안 되냐? 지금까지 많이 챙겨드렸으면 된 거지. 당신이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엄마는 당신 생각해서 반찬 만들어다 준 건데. 경비실에서 안 그래도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 음식 맡긴 거 다 썩어서 그대로 버렸다고. 무시해도 유분수지. 우리 엄마가 무수리도 아니고. 아니, 그러게 반찬해다 달래? 그건 내 탓할 게 아니라 장모님 탓을 해야지. 장모님이 유난 부리신 거니까. 정말 생각 없이 내뱉는구나. 누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댁에서 개고생하는데 당신은 우리 엄마 개무시하고. 뭐? 개고생? 다른 며느리들은 결혼하면 군말 없이 내내 하는데 당신은 뭐가 잘나서 사사건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당신 내가 두고 볼 거야.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내가 가만 안 둬. 알겠어? 하이고, 무서워라. 너 알아서 하세요. 남편은 친정엄마의 정성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비하하는 발언까지 일삼으며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애하던 시절 저에게 죽고 못 살던 남편의 모습은 이미 온데간데 없었죠. 남자들은 결혼하면 변해서 팔자에도 없던 효자가 된다지만 이건 너무 극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부부싸움을 한 뒤로는 남편과 대면대면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이상해졌다는 걸 감지했어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갑작스레 출장이 잦아진 겁니다. 평소 남편과 제가 모두 알고 지내던 동료 한 명에 의해 남편의 바람을 의심하게 되었죠. 저는 사람을 시켜 남편의 뒷조사를 하기로 했고 제가 품고 있던 의심은 곧 확신이 섰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운 모든 증거를 갖고 때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그저 제가 속는 줄만 알고 아주 마음 편히 바람을 피우더군요.
아지나 좋은 소식이 있구나. 이제 걱정도 한시름 덜게 될 것 같아. 인혁이 학비도 걱정 없고. 장모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내가 이 대화방에 자네 있는 걸 깜빡했네. 글쎄, 우리 시장이 좀 오래되지 않았나? 이 지역 자체가 재개발을 한다는구만. 거기에 시장 부지도 포함이래. 그게 정말이에요, 장모님? 정말 잘 되셨네요. 당신이 왜 기뻐해? 엄마 그럼 장사는 언제까지 하는 건데? 올해까지만 여기서 장사하고 옆 동네 시장으로 옮길까 해. 보상금 받은 것도 있고 해서. 보상금도 받았어? 벌써? 사실 너 모르게 사두었던 빌라가 하나 있는데 그거랑 시장 부지랑 보상금 받으니 금액이 제법 되더라고. 그래서 옆 동네 시장에 자리 하나 받았다. 이야, 장모님 출세하셨네요. 이제 다들 다리 뻗고 편하게 지내면 되겠네. 당신이 왜 기뻐하냐고. 혹시라도 눈독 들이면 내가 가만 안 둬. 좋은 소식에 왜들 그러니 오늘 간만에 내가 솜씨 발휘 좀 했는데 다들 시간 되면 저녁 먹으러 오지 않으련? 어머님 여행 가셔서 저녁에 바로 넘어갈게. 당신도 시간 되면 와. 아, 나는 선약이 있어서. 하하. 그리고 나는 장모님 음식 입에 안 맞아.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있는데 대놓고. 너무한 거 아니야?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는 건데 잘못한 거야? 장모님은 생선 장사를 하셔서 그런가. 장모님 음식은 다 비린내 나는 것 같네요. 그냥 그 음식들 갖다 버리고 치킨이나 시켜 먹어요. 미친. 니놈 새끼 갖다 버리기 전에 당장 무릎 꿇고 싹싹 빌어.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야. 어디서 엄마한테 함부로 입을 놀려? 쫓겨나 봐야 정신을 차릴래? 뭐? 너 지금 나한테 말 다 했어? 그래, 다 했다. 내가 너 그딴 행동하지 말라고 했지? 계속 거슬렸는데 이참에 다 말해야겠네. 엄마 이 사람한테 더 이상 잘해주지 마. 이혼할 거니까. 이혼? 그게 무슨 소리냐? 이거 봐. 이거 보고도 당당한지 보자. 이 사람 새파랗게 어린 년이랑 바람 피우고 있다? 지금 이 년한테 온갖 명품 갖다 바치느라 돈 없어서 절절매고 있고. 엄마 보상금 받은 거 노리는 거 같은데 저렇게 대놓고 침을 흘릴 줄이야. 당신, 당장 이혼이야. 아니, 우리 대화를 좀 해보자. 응? 이렇게 섣불리 판단할 건 아니지. 난 이미 마음 굳혔어. 그러니 너도 단단히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저는 대놓고 친정엄마에게 모욕을 주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당하고 산 게 너무 쌓여 있어서 못 참겠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대로 끝내버리면 저만 아쉬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크게 한 방 먹일 생각으로 며칠 고민하면서 화해하는 척하기로 했어요. 연애 때만큼은 아니지만 저와 친정엄마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알랑방귀를 뀌더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 속내를 저에게 들키고야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짜고 돈 뜯어낼 궁리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뭐가 그리 기쁜지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온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고 말았거든요. 덕분에 바람 피운 증거도 더 확보했고 시어머니와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모두 제 휴대전화로 넘겼습니다. 역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옛말이 틀린 말은 아닌가 봅니다. 예, 너희 친정엄마 돈 좀 생겼다면서? 이참에 시댁에 거하게 한번 쏘는 건 어떠시냐고 물어봐라. 이번에 내가 좋은 곳에 땅을 받은 게 있는데 대출 받아서 사기엔 너무 부담이 커서. 그러니 너희 엄마한테 말해서 돈 좀 받아오너라. 그래, 당신이 말 좀 해봐. 장모님 마음 약하셔서 말 좀 적당히 둘러대면 도와주실 것 같은데?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저희 엄마가 무슨 봉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당당하세요? 땅 살 돈 없으시면 안 사면 되잖아요.
야, 아니, 여보, 화내지 말고 생각을 해봐. 그 땅이 얼마나 금싸라기 땅인데? 거기 건물 지어지고 매달 또박또박 월세 나오면 다 우리 거 되는 건데?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마음 편히 가져라.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안 그러니? 적어도 몇십억은 받았을 건데 겨우 몇 억 쓴다고 돈 안 줄어든다? 싫은데요? 저희 엄마 돈을 왜 그런데 써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생각하시는 만큼 많이 받지도 않았어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 내가 부동산에 물어보니 최소 15억은 받았을 거라는데? 아이고, 뒷조사까지 하셨어? 돈이 1억이든 20억이든 100억이든 당신이랑 어머님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은 없을 거야. 엄마가 한다고 해도 내가 막을 것이고. 그러니 욕심내지 마. 말이 참 안 통하는구나. 네가 못하겠다면 내가 사돈한테 말해보마. 그까짓 게 뭐라고. 돈 얘기 꺼내기만 해봐요. 그리고 당신, 나랑 이혼해. 뭐? 이혼 안 하기로 한 거 아니야? 왜 갑자기 말을 바꿔? 내가 언제 안 한다고 했어? 생각 좀 해본다고 했지. 지금까지 너 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앞으로 결혼 생활은 안 봐도 뻔해. 이제 너랑 살 이유 없으니까 법원에서 보자.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갑자기라니. 원래 이혼하기로 했잖아. 김수정이라고 너랑 바람난 그년. 얼마 전에 나 찾아왔더라? 아주 뻔뻔하고 눈물겨워서 볼 수가 있어야지. 임신 헛소리 하길래 헤어져 준다고 했어. 내 애인지 다른 남자애인지 모르겠지만 김수정이냐니 가만히 있으라니깐. 난 당신이랑 이혼 못해. 절대 못해. 아니, 안 해. 마음대로 해. 하게 될 거야. 내가 위자료랑 정신적 피해 보상금 싹 다 받아낼 거거든. 야, 야,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얌전히 서류에 도장 찍을 사람은 아니라서 변호사 선임했어요. 남편 휴대전화로 모은 증거도 있고 저에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확인한 이상 결혼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신혼집에서 짐을 챙겨 친정집으로 왔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매일 찾아오며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해대더군요. 이혼 소송에서는 당연히 제가 승소했고 남편에게 4천만 원의 위자료와 보상금 1,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는 저에게 전화나 문자로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내뱉더군요. 제가 누굽니까? 문자 한 통까지 모두 다 증거로 모아두었고 한 번 더 연락해서 행패 부리면 감옥에서 썩게 준비하라고 하니 깨갱거리더군요. 남편과의 이혼이 마무리된 뒤 저는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생선가게 옆자리에 가게를 개점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요리 하나는 자신 있었던지라 친정엄마가 하시는 일과 병행하면 일이 잘 될 것 같더라고요. 동생 녀석도 좋은 성적을 잘 유지해서 가고 싶어 하던 법대에 진학했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밤낮 없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짠하긴 하지만 멋진 미래를 기대해 보려고요. 아, 제 식당은 나날이 갈수록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시장 맛집으로 소문나기도 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니 많은 사람이 가성비 좋은 식당이라며 많이들 찾아주고 있답니다. 간혹 시세 마시는 분들이 시댁에서 이혼당했다며 곁눈질하곤 하지만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저는 매일매일 단단해지고 있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애쓰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고생 끝에 낙이 오고 어두움 끝엔 밝음이 있듯이 힘들어도 참고 견디시다 보면 반드시 행복해지실 거예요.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